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그 위성정당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등록을 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들고 일어났느냐? 미래한국당 물고 들어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그 다음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창당 작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례당, 비례 무슨 당, 이 당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움직임과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다르냐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미래한국당을 얘기했던 정당과 그 미래한국당은 종이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비난했던,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판을 깔아준 지금의 4+1 체제,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이 누구냐면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경실련 등 570여 개 시민단체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나열한 거 보면 경실련 정도만 빼고서 나머지는 다 민주당 편입니다. 잘 아시죠? 뭐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이 민주당 편이라는 거야.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민주당 편이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그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실상 민주당이 만드는 거죠.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그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을 한 통 속에 넣어서 다 중단시키려고 하는, 또는 중단을 못 시키더라도 그 두 개를 같은 반열에 놓고 뭔가 비판을 해서 그에 대한 국민적 유권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도록 하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도가 불순하죠. 왜 그러냐면 미래한국당 착착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 선거법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이렇게 만들겠다 공표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행 처리하니까,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니까 만든 겁니다.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죠. 그러니까 그 선거법 강행 처리하면, 협상을 안 하고 강행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충분히 사전에 경고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룰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 바꾼 룰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 끝나고서 이거 좀 불리하니까, 한 팀이 불리하니까 우리 그 룰을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경기하던 팀이 우린 바꾸기 싫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 뭐야? 그래갖고 심판을 꼬드겨가지고 갖고 룰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 안 한 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뀐 룰을 따르든가, 아니면 이 판을 접든가, 그럼 우리 더 이상 게임 안 해, 이렇게 하든가. 근데 게임 안 하는 방법을 미래통합당이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과거 YSDJ 이런 정치인들 같으면 선거 보이콧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룰을 정하는 게임에는 우리 동참 안 한다, 그렇게 보이콧했을 그런 사안입니다. 과거 같으면. 근데 요즘에 미래통합당은 힘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쨌든 경기 중에 룰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선수는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룰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따르는 방법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미래한국당이다. 그러니까 별도의 정당을,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룰에 어긋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 우선 그 룰을 처음에 동의 없이, 경기를 하다가 말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룰을 갑자기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거기에 찬성하고, 그러면 그 바뀐 룰의 취지가 이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취지를 어긋나지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게임에 임하는 사람 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이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참여연대 민변 등이 그 참여해서 만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을 위성정당 창당을 중단하라. 두 개를 한 통 속에 넣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대목이 이렇게 갑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래서 미래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 참여연대나 민변, 민주노총 이런 곳은요, 우리 한국 정치사를 잘 봐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고 그랬죠. 우선 전무후무한 거는요, 어느 게임을 하다가 말고 어느 한 팀의 동의 없이 룰을 바꾸는 게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단 한 번도 그 선거를 앞두고서 그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 룰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는요, 위성정당을 만든 것도 전무후무하지만 그 전에 선거법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4+1 체제, 이게 전무후무한 겁니다. 뭘 좀 잘 알고 그렇게 논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거는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전무후무한 것이다. 그러면 그 강행 처리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법에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안 따르면 선거를 보이콧하든가. 그래서 선거법에 따라서 그 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비례대표 의석용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뀐 룰에 따르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바뀐 룰에 따른 거를.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엄청나게 비난해왔죠. 그리고 와서 지금 이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말은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이런 당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른바 여권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거기에 비례대표용 의석을 구워주겠다. 이런 발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위성정당 만드는 작업을 방해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선거 임박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같은 선상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참여연대 등은 그 민주당 보고 그렇게 위성정당 만들면 미래통합당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하고 만든 정당과 그것은 마치 천하의 몹쓸 짓인 것처럼 비난하다가 슬그머니 그걸 따라가는 그 정당은 다른 겁니다. 그걸 좀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 우선 이 정치개혁연합이 우선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거를, 이 정치개혁연합을 추진하는 한완상, 함세웅, 그다음에 문성근, 황교익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다 친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기타 정당, 민생당, 정의당, 민주당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여기에다가 민주당도 이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파견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뒤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일단 당선을 시켜놓고 선거 끝나면 이 당 해산해버리고 각자의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건 떴다방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양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거기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차려놓고 한탕 해먹고 이거 다 완공되면 그냥 해산해버리는, 이게 떴다방 정당이죠. 더 나쁜 겁니다. 더 나쁜 거. 그게 아닌가 싶은데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이 배에 몸을 실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버티기에 나섰고, 그 다음에 민생당의 박주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별도로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양보에 나선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이나 미래당이나 녹색당 이런 데는 아직 별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10일 정도까지는 이제 창당 모습을 드러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16일까지는 중앙선관위에 창당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민생당, 그러니까 민주당 하나에다가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뭐 어쩌고 하면 이게 4+1이 아니고 6+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권 연합정당이 출현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총선 후에 이 당을 해산해서 원래 소속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떴다방 정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6+1 체제는 무너지고 다시 이제 뭐 4+1이나 뭐가 더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하튼 여당과 위성정당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생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이런 데는 여당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항상 거의 모든 일에서, 모든 정치적 이슈에서 여당이 손을 들어주고 여당과 같이 뭔가 정치활동을 국회 내에서 해왔습니다. 그게 바로 패스트트랙 사건이었죠. 거기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뭐 이런 거를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조항 넣고 온갖 악성 조항 다 넣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정의당은 정의당이 하고 싶은 선거법, 그걸 그 정의당의 의석을 한 10석 이상 늘려주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룰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바꿔놓고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은 룰을 그렇게 바꿔놓고 자유한국당이 바뀐 룰에 따라서 선거를 우리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야, 바뀐 룰 따르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뀐 룰은 따라야죠. 뭐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여하튼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은 정당방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기타 당들이, 정의당 등 기타 당들이 과연 이 정치개혁연합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은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 가서 결국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석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네들이 계속 버티면 민주당이 그런데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할까? 왜 그러냐면 저는 창당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정치개혁연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왜 한항상 전 부총리하고 함세웅 신부하고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관여 안 해요. 아마 국민들 앞에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실질적으로 이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나중에 그걸 한번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십시다.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정치개혁연합의 배후는 민주당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아까 제가 반응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뭐 참여의 여지를 남기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에 초읽기에 몰리면 이 당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근데 참여를 안 하면 자기네들 의석이 날아가지만 참여를 해서 하되 민주당은 그럼 민주당에서 거기에 파견하는 후보는 좀 후순위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거법에 자기네들이 4+1 체제에서 합의한 선거법의 취지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결국 정의당이나 이런 당에 민생당이나 이런 당에 뭐 좀 비례대표를 몇 석 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합의된 그러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정의당에 한 10석 내지 13석 정도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치개혁연합을 한다면 10석 내지 13석을 정의당이 가져갈 것을 아마 한 5석, 6석 정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이 10석 내지 13석은 못 가져가지만 5, 6석 정도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결정만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5석, 6석도. 못 가져가는 것보다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의당은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히 5, 6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지,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하고 또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하고 정치개혁연합정당을 이걸 별도로 만든다 그러면 정치개혁연합정당의 비례대표 몫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소수 좀 버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또 한두 석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정의당은 적어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보다 참여를 하는 것이 몇 석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다. 아마 그런 주판화를 튕길 것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저는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막판에 한두 석이라도 몇 석이라도 챙기는 것이 나니까. 그러면 또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왔고 버텼던 명분은 어디로 가느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 진짜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비난을 하지 말든가. 처음부터 그러면 정의당이나 민주당도 우리도 선거법을 우리가 이렇게 비록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놨지만 바뀐 룰에 우리도 따르겠다라고 하든가 정직하게 하십시오. 제가 보건대는 비례당 창당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과 지금 민주당의 결정적 차이는 처음부터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그게 결정적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